여러분 안녕하세요. 악꿈선 보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치아 건강을 지키는 슬기로운 건강 습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는 영구치의 소중함과 치아후식증이 생기는 원리 그리고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세균이 우글우글한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입 안입니다. 우리의 입 안에는 무려 700가지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먼저 영구치가 왜 소중한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치아의 모양과 역할을 먼저 볼까요? 큰 어금니와 작은 어금니는 넓적해서 음식을 갈기에 적합하고, 앞니나 송곳니는 날카로워서 음식을 자르거나 부수거나 잘게 찢을 수 있습니다. 치아는 이렇게 음식을 씹어 소화를 돕는 저작 기능, 말을 할 때 발음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발음 기능, 우리의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미적 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영구치는 왜 소중할까요? 영구치란 생후 6년부터 전이가 빠진 다음에 나는 이예요. 영구치는 한번 빠지게 되면 다시는 나지 않아요. 또 영구치는 썩으면 절대 스스로 회복될 수 없어요. 영구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들 알겠죠? 이제 충치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치아의 구조부터 보도록 해요. 치아의 겉표면을 싸고 있는 범랑질은 단단해서 치아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범랑질 아래의 상아질은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규칙한 구멍들이 있어서 치아가 시리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에요. 상아질 밑에는 치아의 신경인 치수와 혈관이 있어요. 치수는 치아에 자극이 있을 때 이를 감지하고 통증 반응을 통해 치아를 보호합니다. 이제 충치가 어떻게 생기는지 볼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를 닦지 않거나 칫솔질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치아 표면에 치태라는 미생물 막이 생겨요. 이 치태 속에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특히 당분을 좋아해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이 입속 세균도 당분을 함께 섭취해서 산을 생성합니다. 이 산이 치아를 녹여서 충치를 발생시키지요. 충치는 한번 발생하면 절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스스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충치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치태가 침착되고 그 다음엔 범랑질이 부식됩니다. 범랑질의 충치는 아직 아프지는 않아요. 상아질이 썩으면 차거나 뜨거운 것을 먹을 때 통증을 느끼고, 치수까지 썩게 되면 자극이 없어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충치가 더 진행이 되면 이제는 치료가 불가능해져요. 자, 이제 활동 1로 넘어갑시다. 다들 자신의 평상시 양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죠? 자신의 양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 토의를 마쳤나요? 그럼 올바른 양치법이 무엇인지 동영상으로 확인해보고 나와 한번 비교해봅시다. 올바른 칫솔질 영상 군데군데 숨어있는 5가지 글자를 모두 찾아서 적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 크리에이터 한입 언니입니다. 저는 치과위생사로 구강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칫솔질 올바르게 하고 계신가요? 올바르게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치아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칫솔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몇 분 후면 이렇게 치면세균막으로 가득 덮어지는데요. 이 치면세균막 내의 세균은 산성의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산성의 물질에 의해 치아가 부식되고 충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닦는다, 이런 닦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잘 닦아서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칫솔질을 하는 구간은 총 7개로 나뉘는데요. 우선 모든 치아의 위아래 바깥쪽, 안쪽, 씹는 면, 그 다음에 혀까지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작정 칫솔질을 하려고 하면 빠지는 구간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순서를 정해서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칫솔은 어떤 칫솔을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칫솔모는 너무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는 칫솔모를 선택해 주시고, 칫솔의 크기는 자신의 치아 2-3개가 덮일 수 있는 칫솔의 크기를 선택해 주세요. 칫솔의 교체 시기는 평균 3개월이지만 그 전에라도 칫솔모가 많이 벌어져 있다면 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칫솔질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우선 치약은 콩알 크기만큼 짜서 칫솔을 가볍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윗니 같은 경우에는 칫솔을 잇몸에 대고 손목을 회전하면서 쓸어 내려줍니다. 이 쓸어 내리는 동작 때문에 이 방법은 회전법이라고 불립니다. 이와 잇몸 경계부, 이와 이 사이, 어금니 안쪽은 치면세균막이 가장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순서를 정해서 칫솔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45도로 칫솔을 기울인 후 잇몸 경계부와 치아 표면을 쓸어 내리듯이 닦아줍니다. 아래 치아는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칫솔을 잇몸에 대고 이번에는 쓸어 올려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바깥쪽, 안쪽, 어금니에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고, 위아래 앞니 안쪽을 닦을 때는 칫솔을 눕혀서 닦으면 절대 닦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을 세워서 치아를 하나씩 5에서 10회 정도 꼭 닦아주셔야 됩니다. 아래 앞니 안쪽까지 다 닦았으면 이제 씹는 면을 닦아야겠죠? 씹는 면은 사이에 낀 음식물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앞뒤로 약간의 힘을 주면서 닦습니다. 이때 칫솔모를 세워서 어금니의 미세한 부분까지 닦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어금니 뒤쪽은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더 꼼꼼히 닦아주고 마지막으로 혀까지 닦아주면 됩니다. 혹시 나는 잇몸에 염증이 많고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회전법보다는 바스법이 좋습니다. 바스법이란 치아와 잇몸 경계부에 칫솔을 위치시켜 세균을 제거하고 잇몸을 마사지해줌으로써 잇몸병을 예방하는 방법인데요. 하는 방법은 칫솔모의 끝을 치아와 잇몸 경계부에 45도 위치시킨 후 칫솔모를 천천히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무리하게 힘을 주면 잇몸이 다 상해요. 그래서 천천히 가볍게 10회 정도 진동을 줍니다. 진동을 다 주었으면 손목을 회전하면서 치아 표면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치아를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칫솔질은 치아의 면과 구강 내의 끈적한 막을 제거하여 충치와 잇몸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석구석 치아를 잘 닦아서 깨끗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자, 이제 본격적인 구강관리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관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올바른 칫솔질하기. 영상에서 다들 봤죠? 쓸어내듯 닦는 회전법을 이용하여 위쪽 어금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쪽 어금니는 아래에서 위로 닦아줍니다. 앞니, 아랫니 안쪽은 칫솔을 수직으로 세워서 앞뒤로 닦아주고요. 어금니 등 씹는 면은
약간의 힘을 주어 앞뒤로 닦아주고, 앞니의 바깥쪽은 다시 회전법을 사용하여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회전하며 쓸듯이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혀 닦는 것 잊지 말아야겠죠? 칫솔질은 잠자기 전을 포함해서 하루에 4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해야 합니다. 433 칫솔질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불소 도포하기. 불소 도포란 치아에 갑옷을 입혀 치아의 강도, 단단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불소 치약이나 불소 용액으로 양치를 하거나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여 불소를 도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아 홈 메우기입니다. 치아의 면에 있는 깊고 작은 홈을 막아서 그 부분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식이 조절. 치아에 나쁜 음식은 적게 먹고 치아에 좋은 음식은 많이 먹어야 해요. 치아에 나쁜 음식은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나 탄수화물이 포함된 끈적끈적한 음식들이에요. 우유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 비타민 D 같은 치아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고요. 이 외에도 야채, 과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단백질류도 충분하게 섭취해줍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구강검진도 너무 중요해요.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치과를 방문해서 구강검진 및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칫솔질은 습관이 되도록 매일 빠짐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모둠의 대표가 나와 치아 모형의 회전법으로 오늘 배운 칫솔질을 해봅시다. 원격 수업인 경우에는 오늘 배운 칫솔질 단계를 생각하며 직접 양치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3 칫솔질은 하루 4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칫솔질 한다는 의미이다.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O입니다. 다들 맞췄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구강청결제로 칫솔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 구강청결제만으로는 치아 표면의 치태를 제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건치소년단의 멤버인 건강한 이의 SNS입니다. 자신의 건강한 치아를 마음껏 뽐내고 있네요. 앞에서 배운 5가지 구강관리 방법을 해시태그로 달아주세요. 5가지가 뭐였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배운 5가지 구강관리 방법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10대의 건강한 치아를 100세까지 잘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아꿈선 3분 과학 아꿈선